그럼 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생존 피해자들 세 분, 100세, 95세 이상이십니다. 다. 이분들은 아까 총리님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던데 가장 거대한 돌덩이, 미래적인 한일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회방꾼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과거의 그러한 그 불가피한 또 아픈 그러한 역사 때문에 미래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할머니들이 또는 이준석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끝까지 이 변제안을 거부한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계속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누구를 설득합니까? 저는 당사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모든 국민들 마음이 이걸로 상처 입은 것은 아니다. 상처 입었다고 하기 어렵다. 악화된 상태를 계속할 수 없다. 당사자들, 피해자들은 이 해법안을 거부하는데 그럼 이 해법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에 붙여서 다수가 찬성하면 그냥 해법안이 되는 겁니까? 이러한 상황은 저희가 1965년에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할 때 온 국민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당시에 최고의 외교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체적인 배경과 좀 유사하지 않느냐 저는. 아니, 총리님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 1965년 국교 정상화 조약, 그 다음에 청구권 협정, 이것에 의해서 강제동원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일본한테 먹히는 거 아니냐, 일본에게 왜 좀 더 충실한 사과를 받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대가 굉장히 많았고 제 자신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만 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의 그 결단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세계에서 10위 경제 대국이 되게 하고 또 동북아에서의 하나의 주요 국가로 등장하게 하는데 막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지금 양금덕 할머니 같은 그러한 정말 희생자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그런 그 아픔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볼게요. 정확히 총리님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일괄 소멸되었는데 대법원이 이와 다른 판결을 해서 위 조약 협정과 조화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모순 없이 해결하기 위해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일괄 소멸되었습니까? 국제법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 조금 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다시 징용 희생자들에 대해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관민 합동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일본 정부에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판단을 하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약 7만 9천 명에 대해서 6,900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서 보상을 총리님. 더 해드린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판단을 한 그 배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1965년의 기본 조약 또 거기에 따르는 협정으로서의 청구권 협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제법적인 하나의 논리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희생자 개인의 어떤 판결을 구하는 이런 권리는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러한 논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 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판결이 일관된 판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국제법적 학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 징용 피해 희생자님들이 가지는 그런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에 고민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오늘 질문에 여러 가지 다 여쭤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총리님이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을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네.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로서는 뭐 최대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이게 절대 다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 대법원 판결은 뭡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 그 판결이 우리가 가졌던 그런 기본 협정의 국제법적인 해석과는 좀 법 해석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학자가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 가지고 있다. 대법원이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과 우리가 이제까지 견지해 왔던 몇 번의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하는 그 논리화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제3자 변제 방법을 생각하게 됐다. 여기에는 많은 법학자들이 협의에 응하셨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보상과 배상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했던 것은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보상이라는 이름을 썼죠.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배상입니다. 그러나 배상을 보상으로 그냥 뭉갤 수 있습니까? 제가 저의 법률적인 상식이 좀 부족합니다만 이러한 그 보상이라는 것을 이런 제3자 배상 같은 걸로 해서 그분이 가지는 거를 좀 도와드릴 때는 배상과 보상이 물론 불법 행위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국제법적으로는 1965년에 그러한 그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그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1951년에 그 파리 협약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의 그 승전국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는 것에서 비추어 봤을 때 불가피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하고 어떤 모순이 있는 겁니까? 이 두 개가 조금 저는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에 그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법적으로 봤을 때는 배치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피해자 원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도울 수 있느냐 하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서 제3자 변제를 했을 때 이 두 개가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을 저희가 세울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법률 해석 권한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에 있고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네. 사법부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유자료 배상을 해야 된다. 분명하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집행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그 판결, 최종적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 이 문제를 대법원이 판결한 그러한 해석만으로 그게 유일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더 딴 쪽에서 본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경제 협력,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일 간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전문가들의 많은 그 협의를 거쳐서 이 방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배치되지 않는다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저는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화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소중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일을 방관하고 내팽개치고 쳐두고 있을 때 피해자들과 그리고 시민단체가 일본에서 수십 년간 진행했던 소송과 대한민국 법원을 대상으로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의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 입장은 사인 간의 문제라고 해왔다가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오히려 할머니들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신성한 주권적 권리를 방해하고 나서는 그런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한일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국제법적 학자들은 1965년에 기본협정에 의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국제법적 해결이 학자로 됐다고 생각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기 하십니까? 때문에 2005년에 그러한 그거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니까요. 국가 예산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 그 양금덕 할머님 같은 분들이 느끼시는 참 마음의 아픔을 저희가 절대로 그거를 뭐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아픔은 알지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거는 그거는 우리와 전 세계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징용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저희가 좀 설득을 계속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님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원인을 우리나라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뭐 한일 간의 관계는 결국 결정적인 문제는 이 문제였죠.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도 정당하고 다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1965년 한일 협정을 타결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떻게 담화문을 발표했는지를 우리 모두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총리님, 네. 총리님 답변에 나온다면 한일 관계 악화의 주범은 대법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주범이라고 대법원이 사고를 친 거죠.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의 요인을 제공해 준 건 사실이지만 그 판결이 저는 대법원이 내릴 수 없는 판결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1965년 이후에 국제법적 학자들이 가져왔던 일관된 그런 입장하고 좀 달라졌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국내에 있는 자산 강제 집행을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이르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거냐? 이제 이런 판단을 당연히 최고의 그 통치권자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글쎄요, 이 본회의장에서 이 속담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어울리는 속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대법원 판결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심 대법원이 마땅히 내릴 수 있는 판결이고 그건 존중돼야 된다고 정부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 때문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은 누굽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문제의 해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위치는 훨씬 일본보다 일부 분야에서는 높은 분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피해의식 차원에서만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일본을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를 이유로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하고 경제적인 공격을 했잖아요. 그걸 왜 하나도 문제를 안 삼습니까?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한 논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끌고 가려면 막 파줘야 되는군요. 뒤통수도 그냥 맞아도 안 아픈 척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관계가 개선이 돼서 양국 간의 교류도 커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면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좀 더 나은 그런 해결책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모든 거를 그냥 단언을 하고 퍼줬다, 굴욕 외교다 이런 거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나 전 세계에 있어서의 지위를 굉장히 폄하하는 거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한일 협정을 타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 저는 귀에 와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금택 할머니가 편지에서 이야기하셨던 말씀 총리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